2026년 2월 6일이었습니다. 은 선물 가격이 63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시장은 패닉이었습니다. 다들 은은 끝났다고 외쳤습니다. 언론은 귀금속, 하락장 진입이라고 보도했고 전문가들은 수요가 꺾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2월 23일 현재 87달러입니다. 불과 17일 만에 36%가 수직으로 치솟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이미 많이 올랐네. 늦었나? 지금 사면 고점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생각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중국 현물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실물 은 시장에서 은은 무려 1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금속입니다. 똑같은 은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87달러, 다른 쪽에서는 120달러. 이 33달러라는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을 어떻게 봅니까? 반짝이는 귀금속, 금보다 싼 장신구 재료, 혹은 금살 돈이 없을 때 차선책으로 사는 그런 것.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귀금속 랠리라고 짧게 보도하고 내리면 조용히 넘어갑니다. 경제 전문가들조차 은은 금의 그늘에 가려진 2등 자산이라며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87달러라는 숫자를 보며 그냥 반등했다가 다시 내려가겠지 하고 넘기시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은에 대한 3가지 착각을 완전히 뒤집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가짜 가격표만 보다가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87달러는 은의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에 올라오는 가격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미국 상품 거래소, 이른바 코맥스라고 불리는 곳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실물 은이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종이계약서가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앞으로 은을 넘기겠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들이 수십만 장씩 오가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바로 우리가 보는 시세입니다. 문제는 이 종이계약의 양이 실제 창고 안에 있는 은의 양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가 100채밖에 없는데 분양계약서를 3,000장 팔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입주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100명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2,900명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계약서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이에 진짜 아파트를 헐값에 쓸어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코맥스 창고에서 당장 꺼내줄 수 있는 등록 재고는 8,800만 온스 수준입니다. 그런데 3월 선물 계약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 즉 나중에 은으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무려 2억 20만 온스에 달합니다. 줘야 할 양은 2억 온스가 넘는데 당장 줄 수 있는 건 8,800만 온스 뿐입니다. 1억 3천만 온스 이상이 허공에 떠 있는 겁니다. 이 구멍이 드러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코맥스 창고와 은 관련 상장지수 펀드에서 빠져나간 물량이 9천만 온스에 달합니다. 금고에 남아있는 양보다 한 달 새에 나간 양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 그러니까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크게 보도하지 않는 이 뱅크런이 지금 은 시장 안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상장지수 펀드조차 자신들의 뉴욕 금고에서 120만 온스를 빼내고 있습니다. 원래 은을 모아두는 곳이 은을 빼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면 중국 현물 시장을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중국에서 실물 은이 12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은을 구하기 위해 웃돈을 얹어주는 겁니다. 서류상 가격 87달러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실물이 필요하니까 120달러를 주겠다는 거죠. 이 33달러의 괴리가 바로 지금 은 시장의 진짜 민낯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없는데 가격표만 싸게 붙여놓은 꼴입니다. 진짜 전쟁은 모니터 화면 뒤, 텅 빈 창고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헐값의 실물은을 싹쓸이하기 위해
서류상 가격을 억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대중은 공포에 질려 종이 가격만 바라보며 손절하고 있을 때 진짜 수요자들은 조용히 실물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두 번째 진실입니다. 은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금과 은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십니까? 금은 역사 이래 채굴된 거의 모든 양이 지구 어딘가에 쌓여 있습니다. 반지가 되고 금고에 들어가고 중앙은행 창고에 보관되며 계속 순환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의 총량이 약 20만 톤인데 이 중 대부분이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금은 금고 속에서 잠자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은 매일 아침 전 세계 공장에서 불타 없어지는 소모품입니다. 한 번 쓰인 은은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소멸합니다. 정제학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소비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은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닙니다. 대체재가 없는 소비재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은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로 기판에 아주 얇게 입혀진 은은 전기 신호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안에도 은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서버칩에도, 정밀 유도 무기 안에도 은이 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쓰인 은은 다시 꺼내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잠깐 둘러보십시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구형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2년 전 쓰던 노트북이 창고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은의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되는 스마트폰이 13억 대가 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은의 총량은 막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매립지에 묻힙니다.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엔 산하 기구가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6,200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중 제대로 재활용된 비율은 22%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78% 안에 들어있던 귀금속들, 금과 은과 구리는 그대로 땅속에 묻혔습니다. 심지어 전자 폐기물 발생 속도는 재활용 인프라가 갖춰지는 속도보다 5배나 빠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 나빠집니다. 왜 재활용을 안 하냐고요? 못하는 겁니다. 제품 안에 아주 얇게 입혀진 은을 순도 높게 뽑아내려면 독성 화학물질 처리 공정이 필요하고 그 비용이 새 은을 캐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 기업들이 할 이유가 없죠. 환경 규제 때문에 독성 공정 자체가 막혀 있기도 합니다. 원론은 하나입니다. 한 번 쓰인 은은 다시 공급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떠난 은은 일방통행입니다. 되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일본 환경성의 공식 데이터를 보십시오. 은값이 20달러 밑에서 억눌려 있던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태양광 패널들이 재활용 없이 콘크리트와 함께 땅속에 묻혔습니다. 2030년대 후반에서 2040년경이 되면 일본 단일 국가에서만 매년 80만 톤 규모의 폐기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공식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은은 이제 영원히 꺼낼 수 없는 감옥에 갇힌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본세 역설이 터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은을 덜 쓰게 될 거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 하나당 들어가는 은의 양은 기술 발전으로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널을 설치하는 총량 자체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개별 사용량이 줄어도 전체 수요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겁니다. 마치 연비가 좋아질수록 더 먼 거리를 달리게 되면서 결국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끼면 아낄수록 전체 수요는 더 빠르게 늘어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의 뛰어난 전기 전도성 없이는 수천도의 열을 뿜어내는 칩들을 냉각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은이 더 필요합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는 수백조 원 단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서버 안에 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도 은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한 발이 발사되어 목표물에 명중하고 폭발하는 그 순간 유도장치 안에 있던 고순도 은은 문자 그대로 증발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분쟁이 계속될수록 지구상의 은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산업과 전쟁이 동시에 은을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진실입니다. 은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입니다. 5,000년 넘게 인류가 두 귀금속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절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대 15였습니다. 금 한 온스로
은 15온스를 살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지각에 실제로 매장된 두 금속의 비율이 대략 그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정해준 비율인 셈이죠.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비율이 어디까지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대 60에서 1대 80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의 4배에서 5배가 벌어진 겁니다. 스프링이 이 정도로 압축되면 손을 뗐을 때 튀어오르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숫자로 직접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5,000달러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금 한 온스를 살 돈으로 은을 사면 60온스 이상을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역사적 평균인 1대 15로만 돌아가도 은 60온스의 가치는 금 4온스와 같아집니다. 지금 가격 기준으로 2만 달러입니다. 시작점에서 4배가 되는 겁니다. 금값이 단 1원도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말이죠. 실제 광산 채굴량 기준으로 보면 더 극단적입니다. 지금 전 세계 광산에서 실제로 캐내는 금과 은의 비율은 1대 8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금보다 은이 상대적으로 훨씬 귀해졌다는 뜻입니다. 현재 금값 5,000달러에 채굴 비율 1대 8을 적용하면 은의 적정 가격은 625달러입니다. 보수적으로 역사적 평균 1대 15만 적용해도 333달러가 나옵니다. 지금 87달러, 그리고 수학적 적정 가치 333달러. 이 차이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국과 인도가 서구 창고를 비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실물은 재고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가도 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 가격 87달러는 신경도 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120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 실물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실물 은을 거래하는 상하이 황금거래소와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재고는 현재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근처가 아닙니다. 그냥 최저치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역시 서구 시장에서 4,500만 온스를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동양의 두 거대한 나라가 서구 창고를 동시에 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곳으로 간 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산업용으로 녹아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금고에서 나간 은은 결코 서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산국인 멕시코와 페루의 광산들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광석 한 트럭에서 나오는 은의 양이 10년 전보다 40% 이상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흙 한 번 파도 은이 쏟아졌다면 지금은 수십 배의 흙을 파헤쳐야 겨우 같은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굴 비용은 치솟는데 생산량은 반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 광산을 개발하려 해도 탐사부터 생산까지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매일 당장 은값이 10배가 뛰어도 새 공급이 시장에 나오는 건 10년 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심어도 수확은 10년 뒤입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막혔습니다. 창고는 비어갑니다. 종이 계약은 실물의 수백 배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지금 한꺼번에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 전제 위에서 말씀드리면 은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물 은입니다. 국가가 공증한 은화나 실물 형태로 직접 보유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도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네트워크가 끊기고 전기가 나가도 실물은 묵직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구입 시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의 차이도 있습니다. 단기 거래보다는 위기 대비 장기 보유 성격이 강합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점도 실물 은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둘은 은 관련 기업, 특히 스트리밍 및 로열티 기업입니다. 광산 초기 개발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생산된 은을 헐값에 영구적으로 사들이는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은값이 오를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이면서 광산 운영 비용 리스크는 광산 회사가 떠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파이프라인에서 흘러오는 수익을 받아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그 선택에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릅니다. 역사상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기다리는 동안 창고는 더 빠르게 비워질 것이고 중국과 인도는 더 열심히 실물을 쓸어 담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현재 은 선물 시장은 87달러입니다. 2월 6일에 63달러에서 36%가 오른 숫자입니다. 늦었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바로 지금 중국 현물 시장에서는 120달러의 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맥스 창고의 실물 재고는 빠르게 고갈되고 있고 줘야 할 계약 대비 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과 은의 역사적 비율은 1대 15인데 현재는 1대 60 이상입니다. 산업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진짜 희소한 것의 가격은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부자들은 언제 부자가 됩니까? 모두가 끝났다고 외칠 때 조용히 가치를 담은 사람들이 나중에 웃습니다. 매중은 항상 가격을 보고 움직이지만 현명한 사람은 가치를 보고 움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나중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종이 위의 숫자를 진짜라고 믿을 것인가? 비어가는 창고와 33달러의 괴리가 보내는 신호를 읽을 것인가? 그 판단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판단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